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비뇨기학과 조교수 최중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고환에도 다양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고환에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남성분들 이렇게 음경이 있고 아래쪽에 음낭이라는 이런 주머니 모양의 기관 안에 고환이 양측에 한 개씩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고환암이 있습니다. 전체 남성암 중에 1에서 2%에 해당하는 비교적 드문 암에 해당이 됩니다. 고환암의 초기 증상으로는 고환의 통증이나 고환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환의 고무덩어리 같은 혹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환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딱딱하게 아프고 붓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오시는 게 샤워하다가 우연히 고환에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환의 혈관들이 배 안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환암이 배 안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혹이 만져지거나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환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백인들에서 고환암이 상대적으로 흔한 반면에 황인이라고 할까요? 비교적 다행히 이제 고환암은 조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로 잠복고환이 어릴 때 있었으면 위험도가 크게 4배까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고환은 정상적으로 음낭 안에 있을 때 가장 고환 건강에 좋은 적절한 체온보다 1, 2도가 낮은 온도에서 유지가 되게 되는데 잠복고환이라고 하면은 배 안에 살 안에 고환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고환암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치료하면은 그 위험도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고 하고요. 셋째로는 고환암의 가족력입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고환암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제분 중에 고환암이 걸리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도 건강검진 할 때 고환암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샤워할 때 한 번쯤은 손으로 이제 고환을 만져보면서 이상한 혹 같은 게 만져지지 않는지 한 1년에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환암의 치료는 절제만 가능하다면은 사타구니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환과 고환의 뿌리인 정삭을 최대한 뿌리째 모두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고환이 음낭이 있기 때문에 음낭을 절개해서 꺼내는 것이 사실 가장 간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정삭에 남아있는 고환암이 나중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금기 그렇게 고환을 제거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 병기에 따라서 1기라고 하면 대부분 추적 관찰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재발하지 않는지만 보게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이제 추가적인 임파선 절제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환암의 경우는 다행히 항암 치료가 상당히 잘 듣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반대쪽 고환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음낭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 아랫배 쪽에 대략 3cm 정도의 작은 흔적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물론 고환이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 홀쭉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그쪽을 뭐 아주 자세히는 보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인공고환이라는 것을 많이 넣습니다. 다만 이게 고환암이 재발하는 경우나 추가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고환암을 제거할 때 바로 넣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치료 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넣게 되면은 2년 정도 경과해서 원할 시에 그때는 음낭을 조금 절개해서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다만 인공고환이 요새 수급이 국내에 예전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그거는 결정해야 되고 고환암 치료가 어느 정도 깨끗이 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넣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우선 피부가 이렇게 거의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는 한 달 정도는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부위 근육이나 주위 조직 회복이 보통 4주에서 6주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하면은 수술 부위 탈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나 이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부위가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샤워할 때 본인의 고환을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은 고환이 이완이 되게 되죠. 음낭이 이완이 되게 되는데 그때 수술한 부위와 반대쪽 고환을 본인의 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 번째 손가락은 밑에서 받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음낭을 구석구석 촉지하면서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은 만져지지 않는지, 만졌을 때 특별히 더 아픈 부위는 없는지 이렇게 자가 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한쪽에 고환암이 생기면은 반대측 고환암 발생 가능성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환암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평생 유병률을 보았을 때 한쪽에 고환암이 생겼을 때 반대측에 고환암이 생길 가능성은 이제 전체 수술 환자의 5% 정도로 그 퍼센트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2세 계획이 있다면은 한쪽 고환암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회복기를 지난 다음에는 난임병원, 출산으로 유명한 병원에 가면은 정자보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정자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은 보관 서비스 이용하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돌돌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고환이 다 썩을 수 있는 고환염전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환의 외상에 의한 고환 출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린아이들에게서 잘 생길 수 있는 잠복고환,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정맥혈관이 엉켜서 부풀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불임이라든지 고환의 뻐근한 느낌 호소하시는 남성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한 정계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